그동안 채널 H에서는 몸이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 시리즈 벌써 50여 편이 되는데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변, 쉰 목소리, 만성염증, 손톱이 보내는 신호, 혀가 보내는 신호, 등통증이 보내는 신호 이런 식으로 어떻게 검색해야 돼? H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H 그리고 신호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검색하고 싶은 단어 앞에 H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 시리즈에서 만성염증의 신호, 그 다음에 손에 나타나는 속병 신호, 내 몸에 필요한 신호, 또 이거 당뇨가 보내는 신호, 여러 가지 신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위험 신호, 그 영상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시야가 가려지는 증상, 이거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고를 줬는데 무심코 지나쳐버리면 그땐 이미 늦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한쪽 시야가 이게 암막 커튼 쳐진 것 같이 가려진다. 시야 전체가 좀 뿌옇게 보인다. 눈앞이 까맣게 된다.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아. 근데 이 증상이 10분 있다가 없어진다. 뭐 괜찮나 보다. No. 당장 병원 가세요. 일과성 흑암시는 뇌졸중을 예고하는 강력한 위험 신호다 라는 강의 해드렸는데 그 영상 댓글을 보면은 그 영상 덕분에 남편이 바로 119 타고 병원 가서 뇌졸중 진단 받고 빠른 치료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댓글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었는데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 증상하고 너무 똑같아. 내 증상이 일과성 흑암시구나 느낌이 들어서 바로 대처를 하신 거죠. 이럴 때가 저의 보람입니다. 만약에 이 뇌경동맥이 막혀서 뇌경색이 발생했다 그러면 뇌경색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뇌경색 발생하고 나서 수분 내로 회복될 수도 있어서 심각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심하면 의식 저하, 편마비, 언어장애 등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과 더불어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거 경고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아, 피곤했나 보다. 쉬면 낫겠지. 아니라는 거. 자칫 실명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 다른 신호 더 궁금한데? 궁금하면 어떻게? 네, H 뇌졸중, H 신호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신호 딱 3가지 알려드릴 텐데 이거 역시 나 이제까지 무시했네, 넘기기 쉬웠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네 하는 신호들입니다. 영상 집중해 주세요. 뇌가 혈액순환에 방해를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 3가지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날 때 미리 잘 관리하시게 되면 뇌로 가는 혈관이 손상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족냉증과 다리 쥐입니다. 수족냉증하고 다리 쥐하고 뇌하고 관계가 있어? 체질적으로 손발 차고 다리 쥐난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이 뇌로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손발이 너무 차가워요. 나는 너무 차서 악수하기가 민망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수족냉증이라고 하면 그냥 뭐 손발이 냉한 정도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초 혈관의 문제를 의심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초 혈관 수축, 혈관이 막히는 등의 말초 혈액순환 장애로 이 수족냉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순히 냉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심하면 저리고 아리다 이런 아픈 통증까지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손끝, 발끝이 유독 냉하고 왜 이럴 경우에 뜨거운 물에 손하고 발 담그잖아. 물 따로 손 따로 노는 것 같아 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몸의 시스템이라는 게 팔다리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말초 쪽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데 투입이 됩니다. 집중이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어때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난 다리에 쥐가 너무 자주 난다. 발가락이 자기 멋대로 꼬인다. 발바닥에 쥐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하지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동맥경화의 흔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방치하게 되면 뇌,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아리는 어때요? 제2의 심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장수보험 들어라. 종아리 튼튼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종아리 근육이 발달돼야지 우리 몸의 하체로 모인 혈액을 어때요? 위쪽으로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이 펌프 역할이 제대로 안 되잖아. 그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혈액이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되면 노폐물 등으로 인해서 혈전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말초 부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수족냉증,
다리, 쥐 이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치료하지 않고 넘기잖아요. 결국은 심장하고 뇌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미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생활 패턴이 오래 앉아있는 생활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3시간 앉아있는 것은 하루에 담배 한 갑 반 피우는 거하고 똑같을 정도예요. 어디서 얘기했냐? 미국의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어요. 의자병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자병에서 탈출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얼마나 의자에서 자주 오랫동안 엉덩이를 떼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신고 나간 양말 저녁에 벗어보면 이렇게 움푹 패여 있다든지,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심하면 다리에서 막 후끈거리는 열감이 느껴지고 저린 증상이 계속된다, 뭐 손발이 차다, 다리에 쥐난다고 하면 아유 혈액순환 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치료가 안 되고 오래되면 심장이나 뇌 같은 중요한 장기에 큰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 체한 느낌이다 증상입니다. 나 밀가루 과자 빵 입에 대지도 않는데 배에 가스 차고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 위장 쪽으로 상당하게 혈액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뇌로 혈액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자주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된 느낌이 든다. 그럼 이 역시 뇌로 혈액이 잘 안 가고 있구나 신호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식적 증상 때문에 많이 내원을 하시거든요.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위장은 움직이질 않는 것 같다. 나는 배에 항상 가스가 차고 답답하고 아프다. 여기 누르기만 하면 무슨 돌멩이가 있는 것처럼 단단하다. 큰 문제가 있나 걱정이 돼서 내시경, 복부 초음파, CT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 뭐 신경성이다. 차라리 내가 어디가 이상이 딱 있다 이렇게 병명이라도 나오면 난 안 답답할 것 같다. 위장약을 먹어도 난 차도가 없다. 근데 이런 분들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가스 차고 트름 나오고 할 뿐만 아니라 목에 이물감을 호소합니다. 명치 답답하고 손발 차고, 혀를 보면 백태가 하얗게, 어깨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고, 두통이라든지 상열감,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종합검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심장검사에도 이상은 없대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장이 움직이지 않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동반한 식적, 이건 만성 위장병 중에서도 좀 비교적 난치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적 중에서도 특별히 자율신경 실조증성 식적, 이게 최악의 위장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위하고 이 장은 특별히 자율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나 긴장이 오래되잖아요. 그럼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과흥분이 돼요. 그럼 어때요? 심장은 두근거리고 혈압 오르고 혈당 오르고 두통, 어지럼증 생기고, 뇌신경이 과흥분이 되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잠 못 자고 머리 만져보면 뜨겁다는 말씀하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자율신경이라는 건 오장육부, 위, 소장, 대장, 심장, 혈관 등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자율신경이 고장이 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명뿐만 아니라 어지럼증, 일어설 때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숨 한 번 시원하게 안 쉬어진다, 명치가 답답하다, 이런 증상으로 호소하시거든요. 두통이, 입마름, 소화 안 돼서 검사해보면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고, 복합적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아닐까, 자율신경계가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닐까 의심해 보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채널 H에 자율신경 실조증과 관련해서 다양한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검색해야 되냐? H 자율신경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율신경 실조증 약 없이 나을 수 있다 시리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목 통증입니다. 우리가 장기간 앉아서 일을 하거나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어깨가 돌덩이다, 목 뻐근하다, 목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거북목,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뒷머리 쪽 목 통증과 함께 잦은 두통, 근데 어지럼증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경동맥 협착증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뇌로 혈액을 운반하는 경동맥이 좁아지는 걸 경동맥 협착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류를 감소시키거나 이 혈관을 막게 돼요. 뇌졸중의 원인이 됩니다. 뇌졸중의 주요 인자지요. 이 경동맥 협착. 이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액의 무려 80%를 보내는 중요한 혈관이에요. 근데 이게 협착이 되잖아요. 경동맥 협착의 경우에 50에서 70%가 좁아져도 증상이 없습니다. 무증상. 증상이 없기가 쉬워요. 경동맥이 심하게 막히잖아요. 이 경동맥에서 떨어져 나간 혈전이 뇌로 가게 되면 뇌혈관을
박아버리겠죠. 뇌경색, 편마비, 어지럼증, 시력 소실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이 컴컴해지고 안마 커튼, 뿌옇다 이런 증상은 실제 이 경동맥 협착, 그러니까 심방세동 같은 심장 이상으로 생긴 혈전이 눈으로 가는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아버려서 생기는 일과성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전이 뇌로 가면 뇌경색, 혈전이 눈으로 가면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급한 신호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뇌에 이렇게 많은 혈관 중에서 특히 경동맥은 눈의 망막이나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경동맥에 혈전이 있거나 혈관이 협착하면 눈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야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뇌졸중 왔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경동맥 협착증이 발견된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30, 40대 젊은 뇌졸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뜨면 참 걱정이 됩니다. 왜 예전에는 뇌졸중 하게 되면 적어도 60살 돼야지 걱정을 했는데 30, 40대 젊은 동맥경화 환자가 늘어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식습관, 특히 과식하죠. 스트레스, 밥거르고 불규칙한 식습관,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 혈관 내피가 손상이 돼요. 상처가 유발됩니다.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면 이제 동맥경화가 진행되겠죠. 나이가 따로 없습니다. 나이 40에도 심근경색, 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케이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을 예방하고 뇌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 40대 이상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노화 그리고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되면 발생률이 껑충 뛰는 시기가 바로 40대 이상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 가셔서 꼭 받아보세요. 오늘은 뇌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수족냉증, 다리 쥐, 명치 답답하고 소화 안 되는 증상, 두통과 어지럼증을 동반한 목 통증입니다. 이 3가지 증상 잘 고치면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뇌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겠죠. 제가 채널에 이제 여기 누르기만 해도 혈액이 잘 돌게 하는 뇌 살리는 3곳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검색해? H 검색. H 뇌 이렇게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옳게 알고 미리 대비하는 해밀리님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